네, 홈버튼의 가장 중요한 건 임대차 계약 정보를 등록하는 것인데 임대차 계약 정보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건물 정보입니다. 건물 정보가 있어야 그 건물 정보 하위에 임대차 계약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건물 정보를 먼저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임대관리 메뉴를 열어보시면 여러 창들이 이렇게 뜨는데요. 위에서 등록 건물 정보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세 채의 건물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요 세 채, 요게 이제 건물 목록입니다. 홈버튼 광화문 4호 요 같은 경우에는 건물 명칭이고요. 요거는 주소, 그 다음에 요 밑에는 현재 이 건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인데 입주해 돼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그래서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공실률을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주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등록한 주소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별표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에 별표를 해 놓으시면 지금 두 개가 별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를 가시면 별표가 표시된 건물 정보는 요 다른 메뉴에서도 선택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링크가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더 선택을 해 놓으시면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세 채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면 되고, 제가 건물 정보를 지금 더 등록을 해볼게요. 자, 건물 정보 등록을 누릅니다. 그러면 팝업이 하나 뜨죠.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건물 등록 버튼이 보이시죠? 그래서 건물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건물명, 건물 주소를 선택하는 창이 나오고 쭉쭉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건물명을 먼저 입력을 할게요. 건물명을 입력을 하실 때는 등기부 등록상에 아니면 사업자 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명을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주소는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소 찾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주소 찾기에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관리 가구수 총합, 이게 뭐냐면 현재 이 건물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몇 톤지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된 계약 건수에 따라서 공실률을 산정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관리 가구수 총합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간혹 여기에 그 내가 관리하고 있는 가구수의 호수를 호수, 그러니까 몇 호를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07호, 1010호, 1020호, 3020호, 그러면 3200개의 매물을 관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기 십상이거든요. 그리고 실시간 공실률을 확인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관리 가구수 총합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수를 입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10개를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수납계좌. 아까 수납계좌 등록하실 때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계좌 정보 혹시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면 건물 정보 등록을 할 때 그 계좌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좌로 이 건물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수납받을 것이냐 아니냐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저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빙사업자 선택입니다. 아까 증빙 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자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4개의 사업자 정보를 보여드렸는데 건물 등록을 할 때 연동 작업을 미리 선택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 링크하우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유형을 선택을 하십니다. 저는 빌딩. 그 다음에 이 건물에 현재 중요한 메모가 있다 라고 하시면 메모를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마무리 지으면 신규 건물을 등록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고요. 그러면 등록이 정상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시간 순으로 이렇게 건물 리스트가 노출이 되는데 물론 얘도 이 버튼을 눌러서 즐겨찾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건물 등록 테스트 건물 리스트가 노출이 되고 등록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시간 공실률이 지금 100%라고 나와 있죠. 이게 100%. 지금 임대차 가구가 아무것도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0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정보까지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건물 등록 테스트, 아까 명칭 등록이 됐고 유형은 빌딩이고 주소가 노출이 되고요. 건물 정보 수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물 정보 수정이 필요하면
건물 정보 수정을 하시고 건물 삭제도 가능하고요. 여기는 이제 임차인 리스트인데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 목록과 임대차 계약이 예정된 입주 예정인 목록과 그 다음에 이미 종료된 임대차 계약 목록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 목록은 현재 계약 기간이 유효한 계약권만 목록 노출이 되고요. 예정된 임대 계약은 앞으로 입주 계약때.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그 계약 기간이 미래인 건이 노출이 되고요. 이미 임대차 계약 종료가 되면 종료 리스트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테스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 목록이고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건이 한 건 있고 예정된 임대차 계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원하는 것만 현재 진행 중인 계약권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좀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종료 계약만 보겠다 이렇게 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공지사항을 등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공지 등록을 통해서 임차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고 임차인이 민원을 제시하면 리스트로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댓글로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입금 내역 총 건물의 입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건물 입금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이제 건물 정보 상세입니다. 이제 건물 보유 번호는 166번 요거는 홈버튼에서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부여를 하는 거고요. 현재 연체 총액은 아직 없으니까 0원 그 다음에 총 관리 가구 수는 10가구 현재 임대 중인 가구는 없죠. 0개 그 다음에 현재 공실이 10개 그래서 공실률은 100%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납계좌는 총 1개의 수납계좌가 연동 아까 그 건물정보 등록할 때 수납계좌 하나 연동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 정보가 노출이 되고요. 주식회사 링크하우스라는 증빙 전용 사업자가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메모가 여기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임대차 계약 정보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정보는 현재 저희가 홈버튼이 산정을 했을 때 총 128가지 이상의 임대차 계약 정보를 등록하실 수가 있으세요. 월세, 전세, 선납, 선불, 후불 뭐 이런 것들로 쭉 나열을 해보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 등록입니다. 임대차 계약 등록 페이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임차인 정보, 그 다음에 계약 내용, 그 다음에 납부 정보, 부가 정보 크게 이렇게 4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차근차근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자, 임차인 정보는 계약자 이름을 작성을 합니다. 자, 저는 홍길동이라고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입금자는 아까 등록한 수납계좌에 찍히는 임차인 계좌의 예금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 소유주가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입금자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금주죠. 그래서 계좌에 찍히는 예금주. 그 예금주랑 입금 금액이 동일해야 자동 입금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입금자를 따로 받습니다. 저는 입금자 명과 동일하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호수. 동이 없으면 공란으로 두셔도 되고요. 가동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동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식동, 숫자로 했을 수도 있고, 저는 가동으로 하겠습니다. 가를 치고요. 저는 101호. 그 다음에 이 비상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에는 상관이 없는데, 코워킹 스페이스는 가상 오피스라고 해서 비상주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주의 임차인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비상주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해지를 할게요. 차량 보유, 반려동물, 저는 노음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내용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약 형태는 월세, 전세, 선납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월세 같은 경우에는 매월 정기적인 임대료를 수납하는 케이스고,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는 영원으로 매번 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입금 확인도 할 게 없이 영원인데 변동관리비를 계속적으로 부과하거나 전세지만 관리비가 매월 고정으로 청구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전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전세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선납 같은 경우에는 뭐 연세라고도 하죠. 제주도에는 이제 연세라고도 하는데, 이런 쉐어하우스나 코워킹 스페이스나 이런 단기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 임대를 한 번에 선납으로 하시는 케이스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때는 선납으로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월세나 전세 때는 계약 조건이 선불, 후불인데, 선납은 좀 다르죠. 선납은 단건 청구, 분할 청구가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청구 조건을 단건으로 할 거냐, 아니면 분할 청구할 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임대료가 30만 원이고요. 일시불 납부한 게 30만 원이고 계약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러면 1개월 임대료는 10만 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단건 청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계약 당월 매출을 30만 원을 확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일시불로 받았지만 3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을 청구하는 걸로 시스템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할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받았지만 증빙도 매월 분할돼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코워킹 스페이스나 쉐어하우스나 고시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월세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임대료는 선불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간혹 이제 후불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후불은 당월 청구가 아닙니다. 그 다음 월에 첫 청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불 같은 경우는 바로 당월에 청구가 되는 거죠. 요거는 뭐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제가 2022년 1월부터 했고, 저는 1년을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잡고 임대료를 50만 원으로, 공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50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받는 월 관리비가 5만 원인 케이스로 일단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옆에 뭐 버튼이 하나 있죠. 이거는 대체적으로 임대료 납부 날짜를 월 말이나 월 초로 지정을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계약이 되면 첫 달 임대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첫 달 임대료는 1월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달 임대료 설정을 누르시면 그날 첫 달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5만 원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첫 달 관리비는 서비스로 제가 0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아까 사업자 정보를 등록을 했잖아요. 임대료를 계약 정보로 세팅을 끝났으면 이제 증빙과 관련된 정보를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자, 부가세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를 안 받겠다는 건 증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세금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케이스고, 부가세가 이제 전체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월세에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전체 적용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와 관리비 합산금액에 부가세가 적용이 되는 거고, 월세에만 적용하는 건 관리비는 제외하고 이 월세 임대료에만 부과되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미적용은 임대료가 적용되지 않고요. 저는 전체 적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저는 전체 적용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50만 원에 5만 원이니까 55만 원에 10%면 5만 5천 원이 발생이 되고, 월 입금 금액은 합산 금액 60만 5천 원이 매월 고정으로 들어올 거다. 그 다음에 제가 첫 달 임대료를 설정을 했죠. 35만 원. 근데 35만 원에도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부가세 붙은 금액이니까 38만 5천 원. 이렇게 첫 달 입금 금액이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증빙 종류를 설정을 할게요. 여기서 세금 계산서를 설정을 했습니다. 저는 계산서를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과세 사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대료를 받기 전에 청구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청구 선택을 하셔서 그러면 납기일 며칠 전에 청구 세금 계산서가 나가게끔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이라고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저는 영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수 같은 경우에는 사전 발행은 없고 임대료가 수납 확인되면 즉시 증빙이 발행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정보를 들어가게 되면, 자, 임대료로 이제 계약 정보를 세팅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납부 정보를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납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청구일자, 즉 납기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일이 1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계약일 기준으로 하게 되면 1일이 자동으로 세팅돼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입금일 기준으로 하면 별도로 내가 입금일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입금일도 1일, 계약일도 1이기 때문에 그냥 입금을 1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미납 내역 설정이라고 있는데, 과거 미납 설정은 자, 2020년도 1월부터 제가 계약 기간을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홈버튼은 사실 지금 얘는 연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미리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 임차인은 2개월이 연체가 돼 있다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청구를 미리 볼 수 있어요. 자, 2개월 연체되어 있으니 4월 1일, 5월 1일 내게 연체가 돼 있고 6월 1일은 아직 도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예정 항목이죠. 그 다음에 과거 3개월치 1월 1일, 2월 1일 선불이기 때문에 청구는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3월 1일부터 설정이 완료가 됐고요. 오케이,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가 정보를 선택을 하시죠. 임차인 계약 종료 푸시 알림. 요거는 임차인이 홈버튼 모바일 앱을 초대받아서 깔고 있어야 3개월 전부터 계약 연장을 하십시오라고 푸시 알림을 보냅니다. 근데 그거를 발송하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발송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을 초대할 수도 있어요. 임차인을 초대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고 자기가 납부한 계약 납부 내역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몇 월치를 연체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상 납부인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초대 정보는 홈버튼 알림톡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블록체인 저장. 저희가 카카오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클레이튼이라는 메인넷에 저희 기술력으로 임대차 계약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임대차 계약 정보에 대한 이벤트를 막고자 하신다면 저장을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저장 안 함이라고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누르게 되면 자, 납부 완료 데이터 존재 시에 계약 정보 수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이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청구 개요를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6월 1일 거는 청구 예정 항목이고요. 5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의 청구 항목은 이미 청구가 된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는 지금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미납인 건 납부 완료 상태로 변경할 수가 있지만 그 납부 완료된 상태를 미납으로 바꾼다거나 청구된 임대료의 금액을 변경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 완료와 미납인 상태의 청구 내역은 정보 변경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다음을 누르면 완료가 되고 정상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 사업자 정보 설정이라는 페이지가 뜹니다. 이게 뭐냐면 자, 사업자 정보 기반으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잖아요. 아까 공급하는 자, 즉 임대인 사업자 정보를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공급받는 자 정보가 있어야 증빙이 정상으로 발급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사업자 정보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임차인 사업자 정보를 갖고 계셔야 이 정보가 등록 가능한 거고요. 저는 일단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 목록이 나오는데요. 여기 아까 가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동, 백일동, 홍길동 임대차 계약 정보를 보게 되면 이거를 잠시 화면을 잠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자, 임차인 정보 아까 등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홈버튼에 언제 등록됐는지 최종 수정일은 이제 임대차 계약 정보 수정이 되면 그 수정일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건물명, 건물 주소, 동수 기반, 계약 기간, 그 다음에 월세, 그 다음에 납부 시기는 선불이고요. 입금일은 1일, 보증금 얼마, 임대료 얼마. 첫 달 임대료가 35만 원이죠.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경우도 5만 원인데 첫 달 관리비는 없고 부가세는 5만 5천 원인데 첫 달 부가세는 3만 5천 원. 월 입금 금액은 첫 달은 38만 5천 원이고 월 입금 금액은 이제 60만 5천 원이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푸시 알림을 발송 안 하겠다 세팅이 됐죠.
그리고 현재 보증금 잔액, 연체권에 대한 보증금 잔액이 이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그 잔액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청구일자 기준은 이제 계약일 기준으로 세팅이 됐고, 증빙은 세금 계산서, 증빙 설정일자는 5월 18일입니다. 오늘 날짜로 증빙이 세팅이 됐고, 증빙 발행은 이제 영수로 세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사업자 정보 등록이 완료가 되면 여기 밑에 사업자 정보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면 다시 여기서 등록하셔서 홍길동이 아니라 여기는 홈 버튼이었네 라고 설정을 하셔서 계약 정보를 등록을 하시면 입금자 이름이 홈 버튼으로 바뀌었고 최종 수정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에는 메모와 관리비와 입금 내역과 미납 내역이 존재하고요. 내가 돈을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수동으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수동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연체료는 없고, 그 다음에 현재 연체료는 없고 연체료는 17일. 이거는 내가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내가 늦게 체크한 거야. 그럼 정상 처리하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직접 수납받고 저장을 누르면 납부 내역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체 내역이 3회가 까였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5월달 건 아까 바로 처리를 했고 4월달 때 아직 47일 연체 중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청구 예정 항목입니다. 청구 예정 항목은 앞으로 이제 그 임차인에게 받을 돈이 얼마인지가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각각 항목마다 할인을 적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할인 적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선납 할인, 그 다음에 얼마, 총 50만원인데 제가 이거를 25만원으로 할인합니다. 그럼 50%가 할인이 됐고 관리비는 0만으로 100% 할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월 입금 금액이 해서 총 55%가 할인이 됐습니다. 할인 적용을 누르면 지금 선납 할인에 33만원이 적용됐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하게 되면 자 25만원인데 25만원에 할인이 됐고 고정관리비는 0원인데 여기서 5만원의 할인이 적용이 됐고 부가세가 25,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33만원 할인이 됐어요. 근데 재밌죠? 25만원과 5만원에서 총 30만원 할인인데 왜 33만원이냐? 그건 부가세까지 적용된 금액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입금 내역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될 거고 제가 영상으로 계속 찾아낼 건데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수납계좌 설정, 증빙 사업자 설정, 그 다음에 임대관리의 건물 등록, 차임 정보 등록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아주 디테일한 정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정보는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가장 쉬운 임대관리 홍보팀의 김태희였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